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아나운서를 꿈꾸던 여대생이 곧 방송국에 입사할 예정이라는 남자로부터 개의 사체를 함께 묻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란 시트로 감싼 그것은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가미하라 사체 유기 사건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아키야마 치사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체포된 것은 2015년 6월 25일로 2013년 7월 19일 당시 25살이던 아베 유카리의 시신을 자신의 남자친구인 사토 카즈마루와 함께 카나가현 사가미하라시의 한 묘지에 묻은 혐의였습니다. 치사키의 용의는 살인이 아닌 사체 유기였는데요. 사망한 유카리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체포될 당시 두 사람의 혐의는 사체 유기였으나 연이은 수사에서 살인죄가 확인되어 또다시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수수께끼를 남기는 사건으로 치사키의 언행에 대해서도 언론에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키야마 치사키. 그녀는 1992년 1월 13일 시즈오카현 후지시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부잣집 딸로 주변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치사키의 할아버지는 차와 불교식에서 사용하는 부순나무 생산에 성공한 지역에서 몇 없는 자장가로 문화재와 같은 일본식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차밭이 늘어선 언덕을 지나 차를 타고 들어가도 저택 현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원만 해도 400평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할아버지의 대를 이은 치사키의 아버지도 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시즈오카현에 가진 수천 평의 땅을 세를 주거나 지역 농협에서 전무이사로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이어받은 가업을 더 크게 만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해외여행은 수시로 갈 수 있었으며 가족 모두가 여러 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치사키의 3살 어린 여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도쿄에 있는 10억이 훌쩍 넘는 고급 펜션을 받았다고 하죠. 치사키는 어린 시절부터 서도와 피아노를 배우고 중학교 시절에는 취즈학부에서 알토 색소폰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밝은 성격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쭉 개근상을 받으며 시험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는 동시에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부잣집 딸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도쿄 시내 시라유리 여자대학 영문학과에 진학합니다. 이전에 채널에서 설명한 시부야 엘리트 남편 토막살이 사건의 주인공도 매달 아버지에게 40만 엔을 송금받으며 이 시라유리 여자대학을 나왔죠. 상경한 치사키는 부모님이 사주신 세타가 야구의 고급 펜션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치사키의 당시 개인 블로그에는 명품을 사러 다니거나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여러 사진들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대학 생활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자 아나운서를 목표로 방송 연구회에 들어가 활동하는데요. 치사키가 가진 이 장래의 꿈이 그녀의 인생을 크게 어긋나게 하는 인물 사토 카즈마루와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2013년 치사키가 사귀고 있던 사토 카즈마루 역시 부잣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시부의 고급 주택이 늘어선 동네의 3층 저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집은 문화방송의 전 아나운서였던 어머니와 할머니가 구입한 저택이었죠. 어머니는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유명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카즈마루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 1987년에 카즈마루가 3년 뒤에는 남동생이 태어납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가정은 사실 그렇지 못했는데요. 주변으로부터의 인터뷰에 의하면 카즈마루는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인물들은 모두 미남미녀였지만 카즈마루만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그가 심한 아토피 재질로 목 부위에 심한 염증이 있어 어머니가 그를 기피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는 전부 알 수 없지만 카즈마루는 유치원 시절부터 자신의 남동생과 항상 비교를 당하며
어머니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성장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인데요. 남동생의 도시락에는 여러 종류의 반찬이 들어있었지만 카즈마루의 도시락은 그냥 흰밥뿐인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이런 차별을 하다니 언뜻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카즈마루의 어머니는 노골적인 형제 간의 차별에 대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니 차별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카즈마루의 인격 형성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성격으로 친구 없이 항상 혼자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동창은 인터뷰에서 눈에 띄지 않고 어두운데 거짓말만 많이 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아이였다며 과거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는 학창시절에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집에 가거나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친구를 괴롭히면서도 강한 친구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성격상의 결함이 눈에 띄는 학생이었죠.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사용하여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마자와 대학에 다니면서도 명문 게이오 대학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의 허언증은 어른이 되자 더 심해져서 시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후지 테레비의 프로듀서라고 사칭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여성을 현혹하기 위해서였죠. 상당히 비싸면서 화려한 정장을 입고 길을 걸으며 후지 테레비의 사토입니다. 저라면 에그자일을 밀겠어요. 내일 회의까지는 시간이 안 맞습니다. 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과 전화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끔씩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라면 주변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직자가 들으면 어설픈 이러한 사칭에도 그대로 믿고 속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여성이 바로 치사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동경을 품은 동시에 상류사회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치사키는 어머니가 전직 아나운서, 본인은 명문 게이오 대학 학생, 졸업 후 후지테레비에 입사할 예정이라는 카즈마루가 가진 여러 조건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되자 그는 치사키에게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키타가와 케이코, 아이브 사키와 같은 유명 여배우와도 사귄 적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치사키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의심할 법한 이런 카즈마루의 모든 거짓말들을 믿습니다. 치사키는 교제 중이던 2013년 6월 본가가 차의 재배로 바쁜 시기에 카즈마루를 집에 데리고 가서 소개할 정도였으니 그녀의 마음은 생각보다 진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치사키의 집에서도 주변 이웃들에게 명문대를 나와 방송국에 들어갈 남자가 다 버리고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다고 했다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니 집안에서는 거의 약혼자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즈마루는 사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상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베 유카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유카리는 1988년 도쿄에서 급식센터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슈퍼에서 근무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아이를 가지게 되어 2006년 4월 출산하였는데요. 아이의 아버지와는 결혼 1년 만에 갈등이 깊어져 별거 후 이혼에 이릅니다.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된 유카리는 경제적으로 막막한 나머지 가부키초와 시부야의 풍속점에 발을 들이게 되죠. 이 업소에서 일하며 만나게 된 것이 당시 대학생이던 카즈마루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몇 년간 교제를 하지만 결국 2013년 헤어지게 됩니다. 만남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교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사키와 사귀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허영심이 강한 카즈마루가 배경이 좋지 않은 유카리를 버리고 부잣집 딸이며 명문여대를 다니는 치사키를 선택한 모양새가 됩니다. 2013년 3월 유카리는 치료를 받고 있던 치과의 기록을 끝으로 어느 곳에서도 생존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은 유카리뿐만이 아니었죠. 유카리의 어린 아들 히비키도 자신의 할머니와 만난 이후 목격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행방불명은 유카리의 아버지가 2014년 12월 딸과 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행방불명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유카리의 교우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 남자친구인 당시 29살의 카즈마로가 수사선상에 오르죠. 그렇게 카즈마로와 카즈마로의 여자친구인 치사키에게 사정을 청취하자 치사키가 카즈마로의 부탁으로 렌트카를 빌려 2013년 7월 사가미하라의 한 묘지에 방문한 것이 판명됩니다. 경찰이 현장을 수사한 결과 2015년 6월 24일 블루시트에 쌓인 사람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어 부검 결과 유카리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치사키와 카즈마루는 사체 유기죄 혐의로 6월 25일 체포되는데요. 렌트카로 묘지에 갔다는 증언에서 경찰이 시신이라고 눈치챈 것은 사실 치사키의 또 다른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묘지에 간 이유를 죽은 개의 사체를 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치사키는 취조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개의 사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사망한 유카리의 시신을 치사키의 맨션에 보관했습니다. 이 맨션은 앞서 말씀드린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맨션이 아닙니다. 카즈마루는 내년에 후지 텔레비에 입사하게 되면 바빠서 잘 못 만나게 되니까 집 주변으로 이사와줬으면 좋겠어 라며 말해 치사키를 이사시켰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데에도 카즈마루의 말에 따라 13평에 월세 15만 원에 해당하는 맨션을 빌립니다. 그러나 정작 치사키는 이 맨션에서 살 수 없었는데요. 카즈마루는 치사키에게 맨션의 열쇠를 받고서는 그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카즈마루가 유카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2013년 6월 10일로 그는 블루시트로 포장한 시신을 치사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맨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치사키에게 개의 사체인데 한동안은 여기에 둘게 라며 유카리의 시신을 방치하고 이후 한 달간을 치사키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살게 합니다. 치사키는 추후에 진술에서 자신은 개의 사체라고 들었으며 카즈마루가 화를 내는 것이 무서워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체의 냄새가 현관 밖까지 나와 맨션에서는 소동이 일어났고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이 항의하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당신은 개의 사체에서 나는 냄새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 맨션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카즈마루는 이번에도 치사키를 포함시켜 사체를 운반하고 묘지에 묻었죠. 이 과정에서 맨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엘리베이터에 냄새가 심하게 빠지지 않자 결국 내부를 전부 교체해야 했으며 이 비용은 치사키의 부모님이 전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치사키는 카즈마루와의 교제를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본가에 돌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카즈마루는 상태가 이상해져 스토커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죠. 그의 집착에 두려웠던 그녀는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사건 이후 카즈마루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이후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치사키는 일관되게 자신은 개의 사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카즈마루에게 협력한 이유에 관해서는 개의 사체를 보관해주지 않으면 남자친구 카즈마루가 그의 전 여자친구인 키타가와 케이코와 다시 재결합하고 자기는 케이코에게 개를 묻어달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됐다 라고 말하기에 겨루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키타가와 케이코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명문대를 나온 부잣집 딸이 관여된 범행이라며 떠들던 언론도 그녀의 이러한 발언에 치사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결국 1심에서 치사키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바로 항소하는데요. 재판이 끝나자 기자들을 모아서 회견을 엽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로 그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회견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죠. 사람의 사체였다는 사실에 가장 놀란 것은 저입니다. 형사나 검사가 보기에 저는 그냥 어린 여자애에 지나지 않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변호인도 그녀를 감싸며 2심에서는 반드시 역전해 보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동정을 얻고자 연 회견에서도 당당한 그녀의 태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는데요. 2심을 앞두고 치사키는 또다시 얼굴을 내놓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가지지만 여기서도 차가운 여론을 바꾸는 데 실패했고 결국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1심을 지지하는 판결을 냅니다. 판결을 들은 치사키는 납득이 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결국 3심까지 가게 된 이번 사건은 최고재판소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2017년 9월 유죄가 확정됩니다. 한편 카즈마루는 2015년 12월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판사는 크기와 무게를 생각할 때 적어도 사람의 사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시체를 유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행으로부터 시체가 발견되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살인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인 2016년 3월 경찰의 수사가 빛을 발하여 카즈마루는 살인죄, 치사키는 살인 방조죄로 또다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유카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카즈마루는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하며 약을 잘못 먹고 그녀가 죽은 것 같다. 내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죽였다고 의심받고 싶지 않아서 버렸다며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묘지에서 발견된 유카리의 사체에서는 대량의 수면제 성분이 확인되었지만 그녀는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목 부분에 내부 출혈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은 목을 졸려 사망하게 된 질식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사체는 땅속에서 꽤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서 부검에서는 교살로 보이지만 그 밖에 가능성이 있을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유카리의 사체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은 치사키가 카즈마루의 명령을 받고 여러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제와 일치했는데요. 그럼에도 치사키는 수면제는 제가 산 것이지만 어떤 목적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일상적으로 카즈마루로부터의 고구마를 사와라, 잼을 사와라 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에 따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사체 유기죄의 경우와 같이 살인 방조죄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죠. 결국 증거가 나오지 않자 치사키는 살인 방조죄에 대해서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카즈마루는 2019년 7월 10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카리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 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에 잠작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18년 구형에 17년의 징역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카즈마루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판결에 반발하여 항소하면서 사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정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질식사의 경우 우열로 인해 헤모글로빈이 변하게 되면 치아가 분홍색으로 물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유카리의 치아가 분홍빛으로 착색되어 있다는 것을 들며 사인을 질식사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분홍색 치아로 사인을 진단하는 것은 법의학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0년 12월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게 됩니다. 앞서 유카리의 아들 히비키도 유카리와 함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 6월 카나가와현의 한 밭에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과 치아, 그리고 아이가 쓰는 장난감 등이 발견되어 DNA 감정을 실시한 결과
결국 행방불명 상태였던 아들 히비키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모두가 정황상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변사 사건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인 치사키는 당연히도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본가에 돌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사키는 사체유기로 한 번, 살인방조로 또다시 한 번 체포를 당했는데요. 사체유기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도쿄대를 다니는 중학교 동창생과 약혼을 하였다며 행복한 모습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가 살인방조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자 교제 상대방인 남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나운서를 지망하던 부잣집 딸을 시켜서 전 여자친구의 사체를 유기한 이번 사건의 발각부터 재판까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